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또 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 이런 것도 살펴봤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본 게 스크립트 언어의 이제 종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 사이트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고,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위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웹 문서를 해독하고 그 내용이 뭔지 프로그램의 내용을 해석하고 해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는 거야. 프로그램은 주로 정적인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의 종류 부분이 우리가 많이 쓴 거잖아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것도 언어죠. 랭귀지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DHTML, 다이나믹,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조금 그냥 순수하게 HTML로 짜면은 우리 정적인 웹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냥 페이지가 있는 내용이 하는데, 다이나믹 HTML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상호작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DHTML이 있고, 그다음에 CSS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Cascading Style Sheet라고 하는 CSS, HTML5, 여러분들 XML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도 쓸 수 있는데 이거 많이 안 쓰죠. 자바스크립트를 대부분은 쓰죠. 스크립트 랭귀지에서. 또는 AJA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AJAX, jQuery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언어의 종류에 이런 언어가 있고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언어, 서버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그쵸? 웹브라우저에 실행되는 언어의 종류의 저것들은, 그쵸?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정적인 페이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는,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웹 문서를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야.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 실행되는 게 아니고 서버의 웹 문서를 해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동적인 웹페이지를 쓸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동적인 웹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옛날에 많이 썼던 건데, C 언어로 많이 프로그램 했던 CGI, 옛날에 나도 했었는데,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CGI나 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어요. 웹 프로그램 언어가. 또 요즘도 쓰기는 하는데 PHP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서버에서 많이 쓰는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ASP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 강좌에서는 이건 좀 오래된 것들이고요. 요즘 제일 많이 쓰고 많이 하는 것들이 자바 서블릿 JSP를 가지고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 홈페이지 나오면 뭐뭐.jsp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JSP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 이거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있는 소개만 아예 안 하는 건 안 하지만은 이 두 개가 혼합해서 HTML이나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랭귀지는 요거는 대부분 요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거, 콘텐츠를 정보를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표현하는 측면, 그냥 표현 측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저 뒤에서 나와요. 프리젠테이션, 어떻게 정보를 표시할까,
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언어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는 요거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할까? 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접속해서 정보를 처리할까? 이걸 갖다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그래요. 비즈니스 로직이요. 처리 로직. 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죠? 처리. 그치? 그러니까 우리 자바나 JSP는 처리 언어를 뭐를 갖다 쓴다는 거야? 자바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자바 언어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바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스크립트 언어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우리 서버에서 실행하는 언어가 크게 나누면 실행하는 방식, 서버에서 스크립트 랭귀지가 실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언어는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는 언어가 있고요. 컴파일하고 C 언어나 C나 뭐 자바 이런 것들은 우리 컴파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바 또는 C 컴파일러 가지고 컴파일을 해야만이 실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웹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바로 요청하면 바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것도 스크립트 코드 기반의 언어가 있거든요. 요 서버에서 실행하는 언어는 두 가지가. 그래서 컴파일 코드 방식의 언어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CG에 관련된 C 언어, C++ 언어를 가지고 웹 프로그램 짤 수 있거든요. 펄이라든가 우리 배우는 자바 서블릿 조금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자바 서블릿도 컴파일 해야 돼. 자바 서블릿 컴파일은 자바 가지고 자바로 컴파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컴파일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거는 물론 뒤에서 있는 일을 해주지만 바로 실행하는 건 JSP, ASP, PHP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요청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요청을 하려면 컴파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컴파일 코드 방식의 코드 형태를 보시면 그치? 컴파일에서 바이너리 코드, 이징 코드, 실행 가능한 .exe 파일을 만들거나 바이트 코드, 클래스 파일이 있죠? 바이트 코드라고 그러죠. 그거를 중간 목적 파일. 그쵸? 컴파일을 해서 .exe 파일을 만들거나 그쵸? 중간 목적 파일인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하고요. 컴파일 코드 방식은 컴파일하는 방법은 소스 스크립트의 컴파일 과정을 직접 그쵸? 프로그래머가 직접 컴파일을 해놔야만이 컴파일된 결과를 누가 그쵸? 웹브라우저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컴파일된 결과를 웹브라우저에 요청하면 요청 즉시 컴파일된 결과를 실행해서 그쵸? 실행 결과를 빼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코드 변경은 여러분들 이거를 프로그램을 다시 C나 자바 같은 거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해서 다시 고치면은 다시 재컴파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컴파일을 해서 웹을 요청하게끔 만든 컴파일을 다시 해놔야 되지. 그렇죠? 컴파일 코드 방식의 웹 서버는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면 등록하는 메모리에다 등록하는 절차로 인해서 웹 서버를요. 그렇죠? 코드를 웹 메모리에 다시 적재하기 위해서 웹 서버를 다시 인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실행해 줘야 돼. 이따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멈췄다 다시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면에 우리 스크립트 코드 방식에는 언어의 종류는 뭐 JSP, ASP, PHP가 있다고 했죠. 코드 형태는 소스 스크립트를 그냥 작성하면 돼. 여러분들 컴파일을 뭐냐면 소스 스크립트 요청할 당시에 자동으로 컴파일해. 내가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컴파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스 코드를 JSP나 ASP, PHP 소스 코드를 그냥 고치고 다시 요청만 하면 되지. 그럼 요청하는 때 서버에서 다시 뭐 변형해서 컴파일 해주고 실행을 하거든요. 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컴파일하지 않아 이거는. 마치 그냥 소스 스크립트를 그냥 요청해서 실행한 거와 똑같이. 마치 인터프리트 랭귀지하고 똑같이 해줘. 그렇지만 인터프리트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웹서버를 재실행하고 웹서버스 요청 시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웹서버 메모리에 적재하기 때문에 웹서버를 재실행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자동으로 적재시켜 주거든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서버 측,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조금 더 보시면 HTML이라는 언어 있다 그랬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주로 웹 문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문서를 연결한 하이퍼 링크가 있잖아. 앵커 태그에서 링크가 있죠? 연결시켜주기 위한 언어. HTML 태그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태그와 컨텐츠. 태그 아시죠? 그쵸? 뭐 크다, 아니, 작다, 크다를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태그와 이 태그에서 내용을 표시하는 컨텐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DHTML이나 CSS라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HTML이랑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 그래서 사용자의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동감 있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거. 액티브 페이지를 구성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자세히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있죠?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는 잘 안 쓰고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 기본 문법을 이용해서 웹 문서 객체를 이용해서 그죠? 또 객체가 있어요. 이용해서 동적인 웹페이지 클라이언트에 실행되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거죠. jQuery라는 게 있어요.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그렇지? jQuery라고 그러고요. AJAX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싱크로노스 여러분들 이게 약자예요. 어싱크로노스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의 약자거든요. 웹페이지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그렇죠? 좀 더가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AJAX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인터넷 있는데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자바, 그쵸? 웹브라우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조그만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자바 애플릿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떤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소를 치잖아요. HTTP 리퀘스트라면 웹서버가 그쵸? 웹 페이지 리퀘스트라고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HTML 형태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변형 없이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체만 이렇게 빼주는 거잖아. 그럼 HTML 응답을 해서 그쵸? HTML 웹 문서를 응답을 해서 웹브라우저가 실행해서 이렇게 그쵸? 웹브라우저가 있는 요 HTML 웹 문서의 내용을 여기다가 띄워주겠죠. 웹브라우저에다가. 그러거나 또 어떤 거는 HTML 문서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해서 처리된 그치? 바뀐 정보를 처리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그쵸?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런 계통으로 요렇게 빼주는 걸 우리는 정적인 페이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건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건 이걸 클라이언트의 동적인 웹페이지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처리된 결과를 여기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동적이 아닌 정보가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저거 하니까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클라이언트계 스크립트 랭귀지에서 클라이언트계 정적인 웹페이지 한번 예제 한번 볼게요. 타임 스태틱 HTML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치? HTML 웹 문서 만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웹 문서를 만들면은 요 페이지는 항상 요청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해주는 거죠. 뭐 헤더 부분이 있고 바디 부분으로 나눠지고 HTML 한 개의 HTML 웹 문서라고 그러죠. 웹 다큐멘트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웹 문서는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을 나누죠. 헤드 부분은 여러분 웹 문서로 요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즉시 띄워주는 요 타이틀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바디에는 그쵸? 내용 어떤 웹 브라우저 할 내용들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그래프 있고 폰트 태그가 있죠. 이걸 태그라고 그러죠. 태그
태그의 종류는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뭐 개강 일자, 내용들 이렇게 쭉 있는 거죠. 텍스트 내용, 그리고 바디 만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HTML 구성된 웹페이지로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웹 서버에 저장된 페이지 그대로 클라이언트에 응답하고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정보를 표시해서 항상 동일한 일자와 시간만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웹페이지 작성해서 실행하면 개강 일자는 2020년 8월 30일 오전 9시입니다. 이렇게 해주겠죠. 또 며칠 지나서 또 요 페이지를 요청하면 똑같은 요 내용은 시간과 날짜 바뀌지 않고 똑같은 게 우리가 서비스 되겠죠? 그치? 이 내용이 계속 바뀐다면 어떻게 돼? 개강 일자가 계속 바뀌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그쵸? 요거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볼까요? 그쵸? 이렇게. 우리 잠깐, 여러분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잠깐 놓고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우리 텍스트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메모장 하나 놓고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직접 이렇게 끌골 해서 우리 충분히 좀 크게 해놨네. 14로 해서 해놓을게요. 우리 웹 문서 하나 만들 때는 HTML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웹 문서 하나 만들 때는 우리가 그냥 HTML 이렇게 꺽쇠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 이거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웹 문서, 하나의 웹 문서는 그런 이거 웹 문서가 시작합니다. 웹 문서가 마칩니다. 그러면 HTML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웹 문서죠. 조금 크게 할게요. 16번으로 이렇게 웹 문서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보이죠? 하나의 웹 문서에는 헤드 파트와 종료 태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바디 파트로 나눠지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헤드 파트는 뭐냐면 이 웹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즉시 웹페이지 브라우저에다 즉시 띄워야 될 거. 그런 것들은 뭐야? 제목이죠. 이 웹페이지의 제목.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즉시 띄워야 되는 거죠. 그쵸? 개강 일자 이렇게 개강 일자 이렇게 해볼까요? 또 타이틀 태그도 여기가 제목이 끝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요청하면 개강 일자 정적 페이지 이렇게 보이겠죠? 제목으로 저 웹브라우저의 제목 표시줄에 요 바디에는 이제 내가 띄워야 될 컨텐츠 내용들을 띄우면 되는 거죠. 하나의 패러그래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처음이니까 해볼게요. 그치?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폰트라고 하는 태그 아시죠? 폰트, 그치? 컬러는 레드, 빨간색으로 하나 레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쓰는 거, 이 폰트와 엔드 폰트 사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죠? 여기 개강, 그치? 일자. 개강 일자라고 하는 것은 요 빨간 요 폰트 컬러 레드 그래서 그 빨간 걸로 표시되겠죠? 그쵸? 그래서 2020년 8월 그치? 31일 오전 09시 00분 00초 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치? 이렇게 하고 패러그래프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죠. 이거 하나의 간단한 웹 문서잖아요. 아시겠어요? 간단한 하나의 웹 문서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가장 간단하게 쓴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저장할 때 여러분들 저장할 때는 여러분들 요거 그치? 저장할 때 요 우리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스로 워드 문서를 만들려면 .hwp로 만들잖아. 근데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건 그치? 실행하는 웹브라우저가 요 웹브라우저 실행하려면 그치?
확장명을 HTML로 저장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static time 거꾸로 time static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거예요. time static 우리 반드시 HTML로 저장하셔야 되죠. 그래야만이 여기 웹 브라우저가 그쵸? 크롬이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진 거지. 그치? 네.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개강일자는 2020년 8월 31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요거 소스 보기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그만 우리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 거 아까는 엣지로 띄운 거거든요. 이렇게 띄워지겠지. 그치? 내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해도 오늘 해도 똑같이 개강일자나 이 내용은 바뀌지 않겠지. 또 요청해도 바뀌지 않겠죠. 요 소스를 보면 여기 소스 보기에 보면 요 내용 그대로 그쵸? 요 내용이 이렇게 소스가 그냥 보이는 거죠. 우리 코딩한 거 자체가 보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적인 페이지지. 정적인 페이지죠. 그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적인 페이지지. 또 요청해도 절대로 날짜와 시간은 언제든지 바뀌지 않고 항상 요청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정적인 페이지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적인 페이지다라는 거죠. 되셨죠? 되셨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측에 동적인 웹페이지를 할 수도 있어요. 동적인 페이지. 아시겠어요? 타임에서 여기다가 현재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받아서 여기 스크립트 랭귀지를 해서 아까 거하고 똑같은 건데 시간을 이렇게 받아서 스크립트 랭귀지 해서 시간을 받아서 스크립트 랭귀지 해서 날짜를 받고 그 다음에 문서를 읽어서 그 날짜를 이렇게 띄우는 요 스크립트 랭귀지를 여기서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그쵸? 우리 요거 쓸 수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정적인 페이지인데 그러면 이 페이지를 이걸 실행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실행하는 요청할 때마다 요 스크립트 랭귀지는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처리해서 그 결과를 그치 표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해서 다시 한번 열기 해서 우리 바탕화면에 요거를 열어서 요거 대신 여기다가 아까 했던 요렇게 그쵸? 요 내용을 잠깐만요. 카피 올게요. 치기 그러니까 해서 요 내용을 요거 날짜를 받는 거 대신 스크립트 랭귀지를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요 아까 날짜 대신 요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해서 그렇죠? 바 데이트는 뉴 데이트 받고요. 요거 여러분들 하고 다큐멘트 라이트 요거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로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요청이 되면 요걸 요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리 요걸 타임 잘 안 보이는데 타임 다이나믹 HTML로 요거 바꿀게요. 요거 타임 그치? 타임 다이나믹 아까는 여기 실제 내용을 있었는데 아까는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요 날짜 대신 스크립트 랭귀지를 썼잖아요. 여기. 그럼 웹브라우저가 얘를 요청하면 이 스크립트 랭귀지 요 부분을 어디 웹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해서 날짜를 띄워서 그 날짜를 다큐멘트 라이트해서 그 날짜를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서 조금 느릴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타임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강일자 아니고요. 다시 할게요. 개강일자 아니고 그죠? 현재 시간은 이렇게 저장하고 그죠? 현재 시간은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은 2020년 9월 2일 오후 4시 43분 10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요 클라이언트 그쵸? 요 사이트 지금 내가 있는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현재 시간이 요 날짜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실행하면 새로 고침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지금 아까는 4시 43분 10초입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거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4시 43분 46초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오늘 요청하면 9월 2일이 되고 내일 요청하면 어떻게 되냐? 9월 3일 이렇게 날짜도 바뀌겠죠. 이거를 내가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요청할 때마다 그치? 요 바뀐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쵸? 클라이언트의 요거는 클라이언트의 일자와 시간을 지금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시간으로 바꿔주죠. 이걸 갖다 우리는 동적인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적인 웹페이지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실행돼서 여기에 있는 시간, 클라이언트 시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치? 클라이언트의 시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치? 클라이언트에서 웹브라우저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사이트 그치? 클라이언트에 실행하는 그치? 클라이언트에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측의 스크립트 언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청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다시 실행하면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보내주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 스크립트 랭귀지는 전부 다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실행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 접속을 했는데 구글에서 요런 스크립트 있다 그러면 구글 서버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컴퓨터의 서버죠. 아시겠어요? 그치? 컴퓨터 서버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요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 언어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측의 동적인 웹페이지인 자바 애플릿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바죠, 자바 프로그램이죠. 임포트, 자바 애플릿, 자바 AWT 임포트, 자바 util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퍼블릭 클래스 하나 있죠. 클래스 있고 여기 클래스 막혔죠. 타임 애플릿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애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애플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웹브라우저 특정 작업만을 수행하도록 작성한 조그만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가 애플릿이라고 했죠. 요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클래스를 갖다 쓰는 거지. 이거 갖다가 상속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네리턴스라고 그러죠. 아시겠어요? 그거를 받아서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퍼블릭 보이드 그래서 메소드 하나, 페인트라고 하는 메소드 만들어졌고, 그치? 그 날짜를 받는 거, 현재 시간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받는 거 아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를 컴파일 해가지고 서버에 저장시켜 놨다가 여러분들 이거 클라이언트에서 타임 애플렛 HTML 클라이언트에서 애플렛 코드는 얘 타임 애플릿 자버라고 하는 것을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클래스 파일 만들어졌으니까 그 클래스 파일을 갖다가 애플릿 코드 이렇게 해서 300에 10 그러면 300에 10에 해당되는 거. 그쵸? 이렇게 컴파일 할 거죠. 자바 타임 애플릿 자바 그래서 우리 컴파일 하고요. 보이세요? 컴파일 하고 그러면 자바 그치? 자바라고 하는 소스가 요게 소스가 만들어지고 컴파일하면 타임 애플릿 클래스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타임 애플릿.html 얘가 요거 얘를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돼서 보이겠죠. 웹브라우저에서. 그쵸? HTML이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바뀐 시간으로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요거는 안 해볼게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바 애플릿도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그렇죠? 스크립트 언어죠.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이런 클래스만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요 클래스를 갖다가 클라이언트로 빼주면 클라이언트는 요거 애플릿이라고 하는 요 태그를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가지고 얘를 실행해서 실행 결과인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클라이언트 사이트, 클라이언트 측의 스크립트 언어이죠. 그렇죠? 이거 동적인 페이지죠. 얘를 요청할 때마다 여기 내용이 바뀌겠죠? 아시겠어요? 아까 개강 일자는 그러면 요청할 때마다 개강 일자는 안 바뀌죠? 그렇게 프로그램 짰으니까 저 HTML을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여기다 애플릿을 여기다 해놓고 이렇게 표시하면 그쵸 하죠. 요즘 이제 자바 애플릿은 잘 안 써요. 아시겠어요? 좀 강력한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잘 안 쓰죠. 되셨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인 그치? 정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실행하되 클라이언트의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치? 그런 것들, 그치? 랭귀지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